자, 갑시다. 20번 문제는 지금 뭐냐면, 플러스. 자, 아하. 자, 원점에서 이곳에 그은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일 때 두 접선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시오. 와, 이거는 되게 중요한 거야. 되게 중요한 거야. 혹시, 자, 개끝 있죠? 개끝 한번 펴보세요, 한번. 개끝에서, 개념 12번 보세요. 원의 방정식의 개념 12. 연도 없어? 있어? 자, 여기 보면 이제 직교하는 두 접선의 교점 나와 있죠? 개념 12. 알겠죠? 여기 보세요. 자, 이걸 아셔야 돼. 자, 원이 있어. 원이 있는데,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이야. 응? 그럼 뭐 이렇게 됐을 거 아니야. 뭐 이렇게 하나 있고, 이렇게 하나 있어. 수직이죠? 그죠? 근데 여기 접점이 있고, 원의 중심 있지, 그치? 근데 원래부터 중심에서 여기까지 수직이잖아. 그지?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거 수직이야. 그지? 그러면, 여기 수직이니까 여기도 수직이네? 근데, 얘가 반지름이야. 이것도 반지름이지. 그럼 이거 어떻게 돼? 이게 정사각형이죠. 그죠? 이 도형이 정사각형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 정사각형. 그러면 정사각형이면 이 중심에서 이 두 그 접선의 교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자, 여기를 내가 반지름 R이라고 한다면 정사각형이면 1대1대 루트 2잖아. 즉 원의 중심에서 이 접점까지 이르는 거리가 얼마? 얘가 루트 2R이 돼. 루트 2R, 알겠지? 맞죠? 그러면 내가 뭐 원이 정해져 있다고 칠 때 그 직교하는 두 접선이 얘만 있으니까 많잖아. 뭐 여기에도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죠. 이런 식으로 있을 수 있어. 그치? 이렇게 수직. 이때도 역시나 이 중심에서 여기까지 거리가 루트 2R이야. 그치? 그러면 이게 없네. 자, 이렇게 이게 둘이 직교한다. 이렇게. 그럼 이게 뺑글뺑글 돌아갈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돌아가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그 직교하는 두 접선의 교점의 자취, 말이 어렵다. 직교하는 두 접선의 교점의 자취가 이 중심은 똑같고 반지름이 루트 2배 된 그런 원 위에 존재하겠지. 이렇게 누가 직교하는 두 접선의 교점의 자취가 중심은 똑같고 반지름만 루트 2배로 늘어난 그런 원이 되겠지. 그치? 오케이? 거기다가 그 개끝에 보면, 오케이? 개끝에 그림 엄청 예쁘게 잘 나와 있죠? 알록달록하게, 그치? 됐어? 확인할 수 있겠어?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기반해서 이제 가보겠습니다. 자, 요거, 자, 시험에 나올 확률이 굉장히 높아. 내가 봤을 때 50% 이상이야. 알겠어? 니네들 보면 무슨 뭐 인강 찍는 놈들 막 보면 이상한 얘기 하잖아. 뭐, 얘들아, 이거 시험 나온다. 뭐 이런 거. 야, 시험 나올지 안 나올지 어떻게 알아? 절대 그런 거 알 수 없습니다. 그치? 내가 봤을 때, 몰라. 뭐, 내 느낌이지만, 내가 기출문제를 진짜 많이 풀어보고 내가 보거든? 나 맨날 자료를 만들기 때문에. 자, 하루에도 막 몇백 문제씩 기출문제를 내가 분석을 해. 뭐, 푸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제 뭐, 분류하는 것도 있고. 그럼 내가 맨날 볼 거 아니야. 내 기준에 50%잖아? 그럼 겁나게 많이 나오는 거야. 이게 뭔 얘기입니까? 한 두 학교 걸러서 하나씩 나온다는 얘기야. 그지? 이게 지금 약간 좀 뻥튀기면 이렇게 된 거고, 한 40%쯤 될 것 같아. 잘 나온다. 알겠지? 자, 한번 요 개념 바탕으로 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지금, 자, 이제 문제로, 돌아오세요. 자, 일단 별표를 좀 줄게, 그러면. 중요한 문제니까. 여기서 근 두 접선이 서로 수직인데, 그지? 근데 그게 원점이래, 원점. 자, 다시 한번 해볼까, 한번? 여기 지금 원이 있어. 자, 어딘가에서 지금 접선을 두 개 그었더니 수직이래. 근데 이게 뭐해? 이게 원점이래. 0,0이래. 그죠? 여기 중심 있겠지? 야, 끝났다. 너무 쉽다, 이거. 중심 얼마? 4,2야, 그치? 이거 뭐, 애들 장난이죠, 이제. 여기 해서 이제 정사각형 나오고요. 정사각형 수직이고, 여기도 수직이야, 그치? 그 다음에,
지금 반지름이 얼마죠? 루트 10이야, 루트 10, 그치? 그러면 이 길이 얼마야? 루트 10에 루트 2배지. 아까 얘기했지. R 루트 2, 알겠지? 반지름의 루트 2배. 얼마야? 루트 20, 그냥. 루트 10에 루트 2배, 그치? 루트 20. 2 루트 5. 그죠? 그러면, 커리 공식. 야, 이거 거의 뭐 초딩 수학이죠? 그죠? 16에다가 AH. 야, 이거 뭐냐, 이거? 너무너무 쉽다, 그치? 아이씨, 또 빼먹었다, 그치? 따라서 얼마? 날라가고, A제곱이 4잖아. A는 어떻게 해야 돼? A는 풀마 2잖아, 그치? 근데 문제에서 양수라고 했네요, 그쵸? 그럼 뭐가 돼? 그럼 이제 A가 2로 제한되죠. 그죠? 근데 이제 두 접선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시오. 오케이. 그래서 이제 1차적으로 내가 이 중심의 y좌표를 구했어. 이렇게, 그치? 그 다음에 이제 이것도 구하고 이것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걸 어떻게 구하면 좋을까요? 아는 사람? 그냥, 자, 내가 이건 좀 강조했는데, 옛날부터. 원하고 뭔가 직선이 접해. 원하고 접선 나오잖아. 외워. 요거. D 이퀄 R. 야, 이거 내가 굉장히 강조했는데. 그죠? D 이퀄 R. 알겠지? 접하면 D 이퀄 R. 알겠지? 접하면 D 이퀄 R. 외워. 6글자. 접하면 D 이퀄 R. 알겠지? 자, 그러면 원점질하잖아. 그죠? 얘가 될지 모르겠지만 저거다가 그냥 뭐 이렇게 놓지 뭘 이렇게 기울기 A라고 놓고 하나 알 수 있는 건 이 둘이 수직이라는 거. 그럼 뭐 당연한 거지, 그치? 그럼 저 녀석을 이렇게 일반형으로 바꿔치기 해주고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4,2까지 얘가 됐든 이렇게 놓고 근원부터 원의 중심까지 이르는 거리가 반지름 루트 10이다. 맞죠? 이것도 루트 10이고 여기도 이렇게 되겠지, 그치? 됐어? 그럼 자, 공식 알고 있죠? 루트 a제곱 더하기 1, 그 다음에 요거 대입해서 4a 빼기 2 한 개 반지름이 얼마야? 루트 10이죠. 그치? 아, 이 a랑 다르다. 아, 이거 괜히 헷갈리겠다, 친구들. 바꾸자. m으로 바꾸자. 뭐 크게 상관없는데 그 다음에 요것도 m 이렇게. 자, 넘어가서 제곱할 거야. 제곱하게 되면, 자, 이거 2 빼서 제곱할게. 그럼 4 나오고. 아, 그냥 할까? 그냥 하자. 16m제곱 빼기 16m 플러스 4는 넘어가서 제곱 때리면은 10m제곱 플러스 10이 나오겠네? 넘어가서 4m제곱 빼기 16m 마이너스 6은 0. 야, 잠깐만. 이거 나오는 거 맞아, 이거? 그러면 2m제곱에다가 마이너스 8m 마이너스 3은 0이죠. 잠깐만. 계산이, 잠깐만요. 4, 16에다가 마이너스 8 플러스 4. 이거 6이잖아, 6. 아유, 왜 눈이 뵙겠는데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지, 왜? 민서야. 너 왜 얘기 안 해주니, 왜? 민서야? 민서야? 얘기 왜 안 해주니? 얘가 3이고 1이고 마이너스, 됐다. 요거다, 그치? 그죠? 됐지, 이제? 3과 마이너스 3분의 1, 그치? 그럼 됐지? 뭐야? y는 뭐 3x도 있고 y는 마이너스 3분의 1 x도 있는 거지. 야이씨. 됐어. 이렇게 두 개 나오는 거야. 됐어? 자, 이렇게 해서 20번을 풀었습니다. 자, 요거까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때? 쉽죠? 아까 얘기했던 그 내용 알았을 때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도형의 이동 질문 있나요? 도형의 이동. 난 풀어온 사람. 질문. 지영이 질문 있지 않아? 지원이 도형의 이동 풀어왔어? 질문해봐. 그 다음에 은솔이도 풀어왔을 것 같고. 지수가 좀 풀어왔나 모르겠네? 아직 안 풀었어? 아무튼, 얼른 주말에 한번 내가 저기 해야겠다. 토요일 날 시간 되니, 혹시? 토요일에 안 돼? 내가 좀 문자 보낼 테니까 답 좀 잘 해주세요. 자, 질문! 도형의 이동 없어? 9-4번 또. 오, 훌륭합니다. 또 채원이 20번 요거 하나? 자, 오케이. 한번 요거 가보도록 합시다. 요거 가고 나서 저기 그럼 연두야, 저기 이거 선생님이 그냥 해줄 테니까 뭐 사진 같은 거 찍어서 보든 해. 오늘은 저기 2주 거 사진 찍어. 그리고 어차피 너 이거 다시 본다며. 그치? 그때 복습하면서 책 보고 합시다. 자, 이거 주어 되죠? 아직 안 됐나?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필요한 것들 정리합시다. 요건 지워도 괜찮지? 영아? 자, 한번 볼까? 지금 A하고 B라는 점이 있고요. 지금 문제에서 AP 더하기 PQ 더하기 그 다음에 QB 이런 최단거리 문제는 100%야. 100% 나와. 100% 한 문제 꼭 나온다.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나오는데 거의 한 문제야. 알겠지? 100%야. 최단거리 묻는 문제는 항상 뭡니까? 대칭성을 이용해야죠. 대칭성.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요거 대칭시켜. 이렇게 대칭시키면 이걸 A1이라고 할까? A1? 얘를 Y축에 대칭시키면은 당연히 마이너스 1,4가 되겠죠. 여길 또 이렇게 그어봐. 그럼 너랑 길이 같죠? 즉 이 녀석을 A1P로 바꿔치기 해줘야 돼. 일단은 그죠? AP가 A1P다. 그치? 오케이? 근데 PQ 그대로 두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걸 이렇게 대칭을 이거 그냥 A 다시라고 하죠. A 다시 오케이? 얘도 마찬가지. 이 B라는 점을 X축에 대칭시킨 점을 B-라고 한다면 역시나 이렇게 그었을 때 너랑 같잖아 지금. 그죠? 그러면 이 QB를 다시 QB-로 바꿔치기 해주는 거야. 그치? 괜찮아? 그러면 이거를 요놈 더하기 요놈으로 바꿔치기 하면 이거 더하기 이거야. 근데 이 A- 정점이고 B- 정점이잖아. 그치? 이렇게 돌아갈 필요 있나요? 최단거리는 뭡니까? 그냥 쭉 가야죠. 직선으로 한 방에 쭉 가야지. 그치? 그럼 뭐야? 이렇게 가면 안 되고 여기서 다이렉트로 가야 돼. 다이렉트로 여기까지. 즉 이 P라는 점이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어야 한다는 얘기야. 여기에 이제 P가 존재해야 되고, 마찬가지 Q도 여기 있으면 안 되고, 여기에 Q가 존재해줘야지 최단거리가 나온다. 이런 얘기야. 그치? 은솔이 괜찮아? 잘 보고 있는 거 맞죠? 오케이. 그럼 최소값 끝났다. 그럼 너의 최소값은, 그게 뭐야?
그냥 뭐 A-B-지 뭘. 이거지, 이거, 그치? 실제로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거지, 실제로는, 그치? 근데 그런 거 필요 없죠. 끝났죠, 이제? 그럼 거리공식 써주면 되겠죠? 6의 제곱 플러스 또 6의 제곱이네, 그치? 어떻게 6루트 2 됐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19번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이거 뭐라고 하죠? 내가 이제 안 풀어보고 수업 듣는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친구들은 사실 집에 가서 한 3번 정도 복습해야 돼, 3번 정도. 여기서 내가 해주는 거 보면 다 알지 뭘. 그지? 여기서 해주는 거 보면 다 쉽게 느껴지지 않겠어? 그지?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19번. 자, 이 문제가 내가 내 유튜브 영상에 작년 중1구하고 영상고 영상도 올리고 내가 곧 있으면 전민고도 올리고 할 거야. 거기에 이 문제 있더라고. 두 학교에 다 있어, 이 문제. 겁나리 중요한 문제다. 봅시다. 야, 비슷한 문제지, 그치? 최단거리 문제. 자, 근데 요게 좀 더 어려워. 근데 뭐 괜찮아. 해보자고. 자, A가, 이쯤 있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B는 이쯤 있죠. 마이너스 3,1이야. 여기 Y는 X가 있고. 자,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이제 여기 뭐 찍고 뭐 이렇게 가는 거야, 그치? 얘가 CD. 해볼게. 비슷해? 대칭을 잘 시켜줘야 돼. 어떻게 대칭을 시켜야지 최대거리를 판단할 수 있을까? 자, B를 일단 여기다가 이렇게 대칭을 시켜. 얘를 B 다시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이죠. 그지? 역시나 이렇게 너랑 나랑 같아지는 거야. 얘도 지금 내용은 이거잖아. 더하기 BC. 그지? 그럼 일단 얘를 바꿔치기 할 수 있죠. 어떻게 돼? B 다시 C. 그지? 그 다음에 이제 CD는 그대로 둬. 그죠? 여기 이게 C야, C. 여기 AD 어떻게 돼? 얘를 여기 이렇게 Y는 X에 대칭시켜 주는 거야, 이렇게. A 다시라고 하면 3,2가 되겠지? 똑같아. 이렇게. 너랑 나랑 같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 AD를 역시나 어떻게 한다? A 다시 D라고 바꿔치기 놓겠습니다. 그치? 됐지? 이제 그러면 원래 이 녀석이 이거 더하기 이거로 바꿔치기 되면 요거 더하기 요거야. 그치? 맞아? 요거 더하기 요거. 그럼 얘 둘이 또 정점이니까 역시 이렇게 꺾어 들어갈 필요가 없죠. 그냥 한 방에 쭉 가면 돼, 직선으로. 그럼 이것도 지금 내가 요 점을 지금 치려고 했거든? 사실 C가 여기 있어야 돼. 얘가 C가 여기 있어야지 최소가 되고, D도 지금 내가 여기를 D라고 했는데 이것도 여기가 D의 위치가 되는 거야. 최소일 때 D의 위치가 되겠죠. 쭉 가야 돼. 지금 좀 졸린 것 같은 학생이 있는 것 같은데? 졸리지 않죠? 오케이. 뭐야 이거? 최소값. 야, 끝났다, 그치? 역시나 너의 최소값 어떻게 돼? 응? 민서야, 어떻게 되지, 이거? 민서야? 이거죠? 끝. 이 점과 이 점 사이 거리 공식.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6이니까 36 나오고, 그 다음에 3, 9, 45니까 어떻게 되지? 3루트가 나오겠다. 그치? 4번. 됐습니까? 어때? 완전히 똑같은 문제지? 그치? 연두야, 괜찮아? 쉽죠? 쉽진 않아? 이해는 잘 되지, 그치? 혹시 이해 안 되는 친구 없어? 괜찮아? 다시 해줄게. 오케이. 자, 이 두 문제도 한번 쌈박하게 한번 정리 갑시다.
얘도 졸린 것 같은데? 그치, 민서야? 오늘 뭐 좋은 하루 보냈어? 어떤 하루 보냈어, 오늘? 보냈어요. 어? 보냈어요. 아, 오늘, 잠깐 학교 가지 않았나, 오늘? 네. 중1고도 계약했나요? 아직 안 했어? 내일 계약인가? 다음 주야? 자, 졸린 사람 이것 좀 먹고 갑시다. 졸지 마시고. 너 졸면 안 돼. 응? 이주도 토요일 날 아프지 말고. 너 토요일 날 자꾸 아프다고 문자 버리면 안 돼. 이제 끝. 아파요. 끝. 아니, 그러니까. 나도 아파, 나도. 이 형이 말이 되냐? 나도 병자야. 근데 일단 쌤은 제 말 안 믿잖아요. 안 믿는 게 아니라 이거만 좀 안 되지. 아니, 안 믿는 게 아니라. 왜 그래? 안 믿는 게 아니라. 아니 아프다는 너무 자주 그러니까. 아니 아프다는 답장이 답장 뭔데? 다 아프시다고. 야, 진짜로 선생님도 맨날 아파. 참고 해야 돼. 이리야, 그거를 자꾸 아프다고 이게 왜냐하면 잘 들어봐. 아픈 거는 사실 기준이 없잖아. 기준이. 우리 통증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가 있나요? 다 주관적인 거란 말이야. 그거를 아파도 온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걸 하지. 아프면 쉰다라고 생각하잖아? 그럼 계속 쉬게 돼. 그만큼 아파도 쉬게 된단 말이야. 아, 그래도 이게 처음이 아니니까 자주 그러니까 내가 하는 얘기야. 그게 아예 예외가 없다고 생각하고 해야지 잘 나오게 된다는 얘기야. 아니 몸이 약한가 봐요 이제. 에이, 야, 진짜 내가 너희들한테 내가 말할 수 없는 내 개인적 사정이 있지만 선생님이잖아. 저기 진짜로 뻥 안 치고 국가기관에 등록되어 있는 중증 장애인이야. 진짜로. 중증 장애인이야. 살쪄서? 아니 살쪘을 그때 말하는 거예요. 아니야, 지금 현재. 진짜야. 아, 그건 내가 얘기해 줄 수 없고. 개인적인 그거라서. 근데 진짜야. 아는 친구들이 없나? 잠깐만, 없구나. 저 알아요. 알지, 그치? 얘 맨 알 것 같아. 선생님이 한 2년 전에 굉장히 큰 수술을 했단 말이야. 진짜로. 얘 안단 말이야. 너도 정확히 모르지, 그치? 하은이가 알려줬네. 내가 허니한테도 자세히 얘기한 적이 없는데? 근데 뭐 하여튼, 뭐지? 어느 정도는 알잖아, 그치? 그래, 진짜요, 선생님. 근데 한단 말이야, 선생님 나와서. 그러니까, 이 마인드가 되게 중요해, 마인드. 뭐든, 공부든 뭐든, 이게, 나중에 너희들 우리 친구들 직장을 가든, 혹은 사업하든, 뭔가 일을 할 때, 이게 여차저차 하면 안 되지 안 하지 이렇게 해버리잖아? 그럼 진짜 안 하게 돼. 예외 없이 그냥 한다고 생각해야 돼. 그래야지 길을 쓰고 간단 말이야, 그치? 쌤. 알겠죠? 아저씨 같다. 갔다. 자, 이제 20번 가보겠습니다. 자, 20번 문제는, 이것도 교육청 기출문제야. 와, 이거 아주 쌈박한 문제 같은데. 자, 20번 문제를 자, 지금 이게 원이 이렇게 있어. 지금 그 다음에 A1 있고 여기가 B고 수직인 자, 여기 얘가 3이고 여기가 7이야. 그래서 이제 여기가 지금 A1점이고 여기가 A2점이야. 응? 근데 지금 지금 보니까 두 개가 나와 있네. 여기서 이렇게 연결했을 때 이렇게 수직인 놈, 이렇게 수직인 놈이 있고 여기 수직이야. 그지? 근데 여기가 이제 C2인 거지. 그 다음에 또 여기도 이렇게 그었을 때 얘랑 수직인 놈이 또 이렇게 있단 말이야. 그치? 얘랑 이렇게 수직이야. 여기를 C1, 반대로 했나? 얘가 C2고 이게 C1이죠? 이런 얘기가 지금 그죠? 끝났다.
얘들아. 여기서 진짜 쉽다. 자, 일단 A점부터 한번 구해볼까? A점? A점 여기 얼마죠? 3 대입해봐. 그지? 그럼 어떻게 돼? 9니까 잠깐만, 어차피 지금 구하는 게 C1의 Y좌표? 여기? C2는 뭐야? C2는 X좌표 구하는 거야? X좌표? 그냥 하자. 자, 얼마야 이거? 91, 루트 91이죠? 그지? 요 A1의 좌표가 3, 루트 91이야. 자, A2도 구해볼까? A2는 여기다 7 대입해줘야 돼, 그치? 7, 7, 49잖아. 루트 51이죠, 그쵸? 즉, 7, 루트 51이야. 사실 뭐, 필요한 것만 구하면 되는데, 그냥 다 구해버리자고. 자, 간다, 이제. 자, 우리 뭐만 기억하면 되냐면, 자, 원이 있어. 근데 여기, 이런 식으로, 얘가 수직이래. 그럼 뭐야,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했었죠? 여기 그랬잖아? 이 빗변의 중심이 바로 외접안의 중심이지. 즉, 그 점 뭐라고 그래? 외심. 그치? 외심. 기억나죠? 직각삼각형의 외심은 빗변의 중점이다. 그치? 맞죠? 이거야, 이거. 그러면, 지금 이 파란색은 파란색대로 수직이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게 원의 중심에 원점을 지나간다는 얘기야. 그럼 이 점은, 이 A1이라는 점은 어떻게 한 거야? 원점 대칭한 거죠? 개쉽다, 그지? 그럼 뭐야? 원점 대칭했으면 마이너스 3, 마이너스 루트 91이죠? 물론, 뭐 지금은 이제 Y좌표만 물어봤으니까 이것만 딱 계산해도 되긴 하는데, 우리 좀, 개념을 좀 한번 습득하기 위해서, 정리하기 위해서 한번 다 쓰겠습니다. 마찬가지, 이것도 이렇게 하면 또 너를 원점에 대해서, 얘가 원의 중심이잖아, 그치? 대칭시킨 형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 이게 마이너스 7, 마이너스 루트 51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어? 자, 그럼 끝났죠? 저기 문제에서 물어본 게 뭐야? C1은 Y좌표를 물었어. 그럼 이거지. 이게 A가 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C2는 X좌표. 요거죠, 요거. 요게 지금 B인 거야. 그죠? 됐죠? A제곱 더하기 B제곱 물어봤죠? 91 플러스 49 나온다, 그치? 됐어? 140. 야, 문제 기가 막힌 문제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너희들 내신 문제에도 뒤에 한 15번 이후는 다 저기 평가원 기출문제야. 교육청 기출문제. 그러한 모의고사를 변형시킨 문제들이 이제 거의 다. 그지? 근데 그런 문제들일수록 사실은 머리만 잘 쓰면 더 쉽게 풀려. 근데 그 머리를 쓰는 게 어렵죠. 그지? 근데 별거 없다. 지금 저 이런 문제를 풀면서 그러한 경험들을 잘 쌓아 나가는 거야. 경험들. 이 영어랑 달라. 영어는 그냥 진짜 속된 말로 영어 단어 졸라 외우면 그냥 반을 먹고 들어가잖아. 그지? 영어 수고 외우고. 근데 수학은 그렇지 않죠. 백날 무슨 공식이나 외우고 이러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알아도 적용시키는 게 어렵죠. 지금처럼. 아니, 이거 누가 모르냐고, 이거. 외심. 누가 모르냐고. 그걸 적용시켜서, 원점 대칭한 거구나라는 걸 알아야지. 그치? 됐어? 자, 오케이. 요거까지 정리를 하시고, 이제, 다음 단원 진도 나가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친구들, 한시름 놓을 수가 있어, 이제. 이제 어려운 거 다 지나갔어. 자, 지우겠습니다. 근데 연두 너 진짜 보니? 영상을 진짜 봐? 어디서? 집에서? 네. 정주행? 정주행은 안 해요. 좀 빠르게? 아니, 제가 모르는 부분. 야, 그래도 대견한데? 자, 어쨌든 요거 이제 지우고 이제 집합으로 가겠습니다. 자, 집합. 자, 이게 사실은 옛날에는 중학생도 이 집합을 배웠어. 중학생도. 그리고 고등학생들도 딱 고등학교 입학하자마자 지금 너희들로 치면 이제 공통수학 1이 되겠죠? 그 공통수학 1의
제일 첫 단원이 그게 집합이었다. 그게 뭔 얘기냐? 쉽단 얘기야. 쉬워. 왜? 뭐예요? 뭐 불만인 게 있어? 개끝. 개끝. 왜? 너 공통수학 원 가져왔지, 그치? 죽겠다, 진짜. 기다려보세요. 자, 일단 시작하겠습니다. 자, 집합. 너무 쉬워서 좀 빠르게 할 거야. 자, 집합이라는 게 뭐냐? 자, 이렇게 대문자를 쓰고 이 중괄호를 또 써줘서 여기 뭐 PQR이다. 이렇게 이런 것들을 넣는 거야. 그치? 가령 뭐 너희들 학교에 가면 1학년 몇 반 이런 것도 다 집합이죠. 이런 것들을 원소라고 그래. 원소. 집합은 대문자, 원소는 그냥 아무렇게나 쓰면 돼. 필요한 대로. 그때 우리가 이 원소 P가 A라는 집합에 포함된다라는 얘기를 요런 기호를 써. 요런 기호. 알겠지? 근데 여기 지금 뭐 알파는 A의 원소가 아니죠. 알파 없잖아. 그러니까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쓴다라고 보시면 돼. 얘가 여기 포함된다. 여기는 포함되지 않는다. 혹은 뭐 원소이다. 원소가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A라는 집합을 뭐 이런 식으로 써준 거를 뭐라고 한다? 그냥 원소를 나열했죠. 그래서 원소 나열법이다라고 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어. B라고 할까? 자, X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러한 정수. 이 짝대기를 이거 의미가 없다. 짝대기야 그냥. 그러니까 X가 원소인데 이걸 만족하는 정수다는 얘기야. 그 X는 1, 2, 3, 4지. 1, 2, 3, 4 그치? 이걸 만족하는 정수가 1, 2, 3, 4니까 결론적으로 이 B라는 집합도 이렇게 되는 거고, 그죠? 이런 건 뭐라고 한다? 원소를 나열했죠. 그래서 원소 나열법. 이건 뭐죠? 조건을 제시했지. 그래서 조건 제시법이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냥 말 뜻이 다 비슷비슷해. 금방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자, 이런 거 있어. C라는 집합이 있는데 아무것도 없어. 이런 거 뭐라고 한다? 공집합이라고 하고 공집합.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통상적으로 이렇게 써. 공집합.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다라고 우리가 얘기하시면 돼. 그리고 자, 이런 집합은 원소가 유한계죠. 4개지 4개. 이런 걸 유한집합이라고 하고 뭐 D라는 집합이 있는데 얘가 뭐 X라고 하고 X는 정수 이렇게 했어. 그럼 정수의 집합이 한두 개입니까? 겁나리 많죠. 이런 거 뭐라고 한다? 원소가 무한계죠. 그래서 무한집합. 유한집합, 무한집합 이렇게 우리가 얘기한다 보시면 돼. 오케이? 그 다음에 자, 지금 보면 이 A라는 집합의 원소가 3개지. 하나, 둘, 셋. 그때 어떻게 한다? 이거를 이렇게 써요. 이렇게. N이 뭐냐? 넘버야, 넘버. 그러니까 A라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이렇게 표기하는 거야. 그럼 이건 뭘까? 원소 4개죠? 그래서 NB, B의 원소의 개수는 4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한 가지 주의사항. 주의사항. 자, 만약에 자, 얘랑 좀 내가 비교해 볼게. 자, 2라는 집합이 있어. X야. 그 다음에 이제 역시나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정수야. 근데 이렇게 됐다고 쳐봐. 응? 항상 이 짝대기 앞에 그 녀석의 원소가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 X는 1, 2, 3, 4가 맞지. X는 1, 2, 3, 4야. 그치? 근데 문제는 여기서는 X 자체가 원소니까 이렇게 했지만 여기서 X 제곱이 원소죠. 그럼 여기서 원소가 뭘까? 1, 4, 9, 16이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짝대기 앞에 있는 게 원소이기 때문에 그게 뭔지를 잘 봐야 돼. X는 1, 2, 3, 4지만 X가 원소가 아니라 X 제곱이 원소잖아. 그치?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여기 지금 내가 F라는 집합 해볼까? F가 뭐 PQ 이렇게 볼게. PQ. 그러면 F라는 그 집합의 원소 개수는 2개인데 F라는 집합의 모든 원소가 A라는 집합이 포함되지.
P도 저기 있고 Q도 저기 있잖아. 그치? 이때 A하고 F 사이에 이런 포함 관계가 발생한다고 하고 F는 A의 부분집합이라는 표현을 써. 부분집합. F는 A의 부분. 일부분이라는 얘기야. 그치? 부분집합. 아니면 뭐 이제 F는 A에 포함된다. 혹은 A는 F를 포함한다. 이런 표현 쓰기도 해. 그치? 즉, 이 집합의 모든 원소가 저게 다 있을 때 그렇게 쓰는 거야. 그치? 자, 차이점이 있어. 뭐냐면, 집합과 집합 사이에서는 이런 걸 써, 이런 거. 이런 거. 얘가 더 큰 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야. 얘가 더 클 땐 이렇게 쓰고, 얘가 더 클 땐 이렇게 쓰고. 그죠? 근데 집합과 원소 사이에서는 이렇게만 쓸 뿐이야.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돼. 야, 원소가 집합보다 클 수 없잖아. 항상 이 큰 쪽으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게 너희들 얘는 이제 저거 포크, 과일 포크, 이건 돈가스 포크잖아. 그죠? 큰 쪽을 먹어야지, 큰 쪽을. 야, 너 먹을 거야. 너 먹을 거야.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돼. 알겠죠? 그래서 이 두 개랑 세 개는 구분할 때 집합 사이에선 두 개짜리 쓰고 원소랑 집합은 세 개짜리 쓰는데 얘는 방향성 조심해야 돼. 하지만 얘는 무조건 집합 쪽으로 가 있어야 돼. 그치? 알겠죠?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제일 나는 짜증나는 부분이 뭐냐면 자 그러면 자 이제 아예 그냥 얘를 지우고 자 이제 너무 지금 많이 갔으니까 다시 A를 저기 그대로 가져올게 한번 PQR 자 이 A라는 집합에 부분 집합의 개수를 내가 이제 얘기할 거야. 이건 되게 중요하다. 부분 집합의 개수. 자, 말 그대로 부분 집합이라는 거는 이제 그 원소들을 뭐 이제 중에서 일부분을 뽑는 거잖아. 이 중에서 원소 개수가 3개야, 3개. 보다시피 NA가 3이야, 그치? 자, 그러면 자, 내가 이제 너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을 뽑을 텐데 너 갈래 말래 이거야. 너 갈래 말래. 너 참가할래 말래. 마찬가지. 너 갈래 말래. 너 갈래 말래.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각각의 원소들이 가거나 말거나 둘 중 하나죠. 그죠? 나 갈까? 말까? 뭐 이런 거죠. 그쵸? 각각의 선택권이 두 가지야. 두 가지. 그지? 즉 P의 입장에서 야, 나 참가할 거야. 나 안 갈 거야. 그때 얘도 나 할 거야. 말 거야. 이렇게 있겠죠. 마찬가지. 할 거야. 말 거야. 이 5가 참가하는 거야. 마찬가지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 총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8가지. 그치? 근데 왜 8가지냐? 각각의 원소별로 들어가거나 말거나 두 가지야. 두 가지. 그치? 선택권이 두 가지야. 그래서 2 곱하기 2 곱하기 2에서 2 함제곱인데 여기 이 3은 이 원소의 개수와 일치해. 그지? 실제로 이때는 뭐야? 야, P도 가고 Q도 가고 R도 간 거야. 그치? 그럼 뭐야? PQR. 그지? 이때 뭐죠? P 가고 안 가고 간 거죠. 즉 부분 집합을 PR로 뽑은 거지. 그쵸? 이때 뭐죠? P는 안 가. 나도 안 가. Q도 갈 거야. 그치? 그래서 이때는 Q만을 뽑게 된 거지. 그치? 이건 뭐죠? 아무도 나오지 않았죠. 이런 거죠. 즉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 집합이야. 공집합은 무조건. 이건 어쨌든 이걸 다 써가지고 8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선택권의 문제. 그죠? 각각이 뭐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거나, 그지? 그게 이제 각각이 두 가지이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고 해주시면 돼. 그러면 원소 개수가 만약에 N, B가 만약에 7이야, 7. 원소 개수가 7개란 말이야. 그럼 B란 집합의 부분 집합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올까? 당연히 2에 7제곱개죠. 그쵸? 됐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이거를 나는 이제 선생님은 항상 그래. 나는 뭐 수학 공식?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봐. 왜? 아이들 실제로 보면 공식을 몰라서 문제를 못 푸는 경우 있나? 그런 경우는 없죠. 영어는 예를 들어서 어떤 문장을 해석하는데 그 안에 있는 단어 한 3개 모르면 해석이 안 되죠. 그쵸? 근데 수학은 그렇지는 않아. 그치? 그래서 수학은
원리가 훨씬 중요해, 원리. 해볼게. 뭐, A, B, C, D, E라고 해볼까, 한번? 자, 원소 개수 몇 개입니까? 5개죠? 자, 갑니다. 여기에서 A, B는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몇 개냐, 이렇게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A, B는 반드시 포함한 거. 그럼 뭔 얘기냐? 이거야. 야, A하고 B 너리잖아? 그냥 나와 있어, 이거야. 즉, 이 친구들은 선택권이 없잖아. 그 나와 있는 상태로 이 C, D, E한테만 묻는 거야. 야, 너 갈래 말래? 그럼 얘 두 가지잖아, 그치? 그 몇 가지? 이에 3제곱개의 부분집합이 발생하겠지, 그치? 뭐가? A, B가 반드시 포함되어져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그렇다는 얘기야, 그치?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뭐 C가 포함되지 않는 부분집합의 개수. 그럼 야, 너 그냥 집에 간마. 너 꺼져. 야, 없애는 거야. 그럼 걔 없애고, 야, 너 갈래 말래? 갈래 말래? 이런 식으로 가거나 말거나 이렇게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친구가, 여기 C는 못 들어와, 그치? 그죠?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친구가 4명이죠. 그러니까 뭐야? 이게 4제곱개가 되겠지, 그치? 즉, 중요한 건 뭐냐? 포함된다, 포함 안 된다, 이런 거 구분할 필요 없어. 포함이 되든 말든 선택권이 없는 거야, 그치? 그냥 못 박아버리면 걔네들 빼고 들어가거나 말거나 할 수 있는 친구들만 몇 명인지만 3명 끝나는 거야, 그치? 외울 필요 전혀 없다, 그죠? 근데 뭐 어떤 책 보니까 막 이런 거를 막 공식화 시켜가지고 뭐 얘가 뭐 m개면은 뭐 2의 m 빼기 뭐 2개 이렇게 하는데 내가 뭐 개뿔 쓸데없는 짓이라, 알겠지? 그냥 이 개념만 딱 익혀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이제 1번부터 한번 문제를 풀어볼 거야. 자, 일단 첫 번째 문제부터 조금 어려워. 자, 너의 원소가 1, 2하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 1, 2, 절대값 3. 오케이? 1, 2, 절대값이래. 집합 3. 그지? 중요한 거는 이런 거를 나중에 이제 우리가 이런 부르기를 집합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이야. 집합을 원소로 가지고 있는 집합. 뭐라고? 얘가 하나의 집합이죠. 그 자체가 원소인 거야, 그치? 1도 원소고, 2도 원소고, 3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이 다시 집합 A의 원소인 거야, 그치? 알겠죠? 원소 졸려? 졸려? 힘든 거 아니지, 지금? 해보겠습니다. 자, 이거 맞나요? 3이라는 그 원소는 A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생님 여기 있는데요? 아니야. 3 자체는 없잖아. 그러니까 맞는 거야. 알겠죠? 니은? 얘가, 이거 맞죠? 왜? 있잖아, 여기. 3을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이 A의 원소다, 맞지? 그치?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고, 디귿은 3이 A. 자, 차이점이 있죠. 얘는 말 그대로 이 녀석이 집합 A의 원소냐라고 물은 거지. 이 기호는 원소와 집합 사이에 쓴다고 했어. 얘는 뭐죠? 집합과 집합 사이에 쓰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게 만족되려면 A라는 집합이 여기 뭐 알파가 있고 베타가 있고 뭐 이렇게 3 이런 게 있어야 돼. 그죠? 있어야지만. 아까 얘기했죠? 부분 집합은 뭐다? 이 녀석의 원소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을 때야. 근데 여기 3 없잖아. 3은 없어. 그죠? 그러니까 얘는 틀렸죠. 괜찮지? 이렇게. 근데 이게 가벼운 문제가 아니야. 우리 친구들 특히 이런 거 헷갈리더라고. 그 다음에 리을은 뭐야? 공집합은 A의 원소가 아니다. 미쳤죠? 공집합은 아까 얘기했죠? 무조건 어떤 집합이든 원소가 돼. 포함돼. 그지? 근데 그죠?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인데 아니라고 했으니까 틀린 거야, 그치? 됐죠? 미음. 이건 뭐 너무 쉽다. 야, 이 자체가 A잖아. 지금 똑같잖아.
그럼 A는 A에 포함된다. 맞죠? A는 A에 당연히 포함되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거. 이것도 원래 집합의 부분 집합이야. 그치? 근데 이게 이제 자기 자신이잖아. 자기 자신. 그죠? 그러면 너의 부분 집합에서 자기 자신을 뺀 부분 집합을 뭐라고 하냐? 이런 것들을 진 부분 집합이라고 그래. 이건 시험 잘 안 나오는데, 진 부분 집합. 오케이? 자기 자신을 뺀 거야. 그럼 몇 개가 나올까? 2의 3제곱에서 1 빼야겠지, 그치? 이렇게 나오는 거야. 진 부분 집합의 개수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야, 그치? 근데 별로 중요하지 않다. 자, 그래서 1번 문제 해결했고요. 자, 이제, 2번부터 또 쭉 나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2번. A라는 집합이 1하고 A제곱 플러스 A가 있고, B라는 집합은 2하고, 이렇게 있죠? 자, A가 B에 포함된대. 아까 얘기했죠? 그러면 여기에 모든 원소가 여기에 들어있어야 되겠지? 맞죠? 그러면 1은 여기 있어야지 무조건, 그치? 그죠? 근데 얘가 1일 순 없잖아. 이거 어떻게 1이 되겠지? 그럼 얘가 1이거나 얘가 1이거나 하지. 즉 A 더하기 2가 1이거나 뭐 2A 빼기 1이거나 둘 중 하나야. 그치? 그 이때는 이게 A가 얼마란 얘기야?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얘기고, 이때는 A가 얼마란 얘기지? 1이라는 얘기지. 그때 이 B라는 집합을 한번 분석해 볼게. 자, 마이너스 1이야. 그럼 2가 그냥 있고, 마이너스를 넣으면 1이고, 마이너스를 넣으면 마이너스 3이죠. 그 다음에 요때 A는 얼마죠? 마이너스 1 넣어봐. 1하고 0 나오죠. 포함됩니까? 포함돼? 이게 만족해? 만족하지 않죠? 안 되는 거야, 그치? 요때는 1이면 1하고 2 나오고 A는, 자, P 어떻게 되지? 2 있고 3 있고 1 있고 됐죠? 포함되지, 그치? 이게 맞는 거야, 그치? 이런 식으로 풀어주면 끝. 와, 쉽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자, 이게 무슨 얘기냐? 집합 A하고 집합 B가 같다는 얘기야. 그죠?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원소가 다 똑같다는 얘기야. 그치? 물론, 이것도 이제 집합이 서로 같다라는 게 사실 조건으로 정의가 되어져 있어. 정의는 뭐냐면 이거야. A가 B에 포함되고 동시에 B가 A에 포함될 때, 그때 두 집합 A, B는 같다라고 정의를 해. 정의. 수학적 정의가 있어. 근데 당연한 거죠. 그죠? 그냥 뭐 그렇게 어렵사리 생각하실 필요 없고, 그리고 저거를 묻는 문제도 거의 없고. 알겠지? 그럼 끝난 거야, 이제. 1, 3. 자, 2가 어딘가 있어야죠. 그럼 얘가 2가 될 수밖에 없지, 그치? 괜찮니? A제곱 플러스 2. 이게 2일 수밖에 없어. 무조건이야, 무조건, 그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A는 똑같이 풀만 1 나오는데, 어쨌든 간에, 확실한 건 뭐죠? A는 1, 3, 2야. 얘가 2가 돼야 돼. 이거 무조건이야. 그 다음에 B라는 집합이 2하고 A인데, 얘가 마이너스 1이면, 요게 마이너스 1이잖아. 이미 끝났죠? 같을 수가 없죠. 그쵸? 그럼 뭐가 돼야 돼? A는 1일 수밖에 없겠다. 그래야지 얘가 1 되는 거잖아. 그 다음 B 빼기를 아직 몰라. 근데 같아야 돼. 얘가 얼마가 돼야 돼? 3이 돼야죠. 그래야지 1, 2, 3, 1, 2, 3 같으니까 B는 4가 되겠지? 쉽죠? 이렇게 풀어주면 끝. 자, 그래서 예제 4번 문제는 4번에 1번은 하지 않겠습니다. 1번은 그냥 봐봐. 2번. 자, 1을 포함하지 않는 진부분 집합이야. 미치겠다. 자, 4번에 지금 2번이야. 1을 포함하지 않는데. 그럼 뭐야? 야, 너 꺼져, 이 새끼야. 가. 보냈어, 그치? 그 다음에 2, 3, 4 대상으로, 야, 여기 갈래, 말래. 그죠? 이게 부분이란 말이야? 그럼 두 가지잖아.
이 3제곱이죠. 그쵸? 근데 아까 진부분집합이 빼기를 했었죠. 왜 빼기라는 거죠? 자기 자신을 빼야 돼. 자기 자신을. 어? 자기 자신에 해당하는 부분집합. 근데 여기에는 1을 보냈으니까 이 부분집합에는 2, 3, 4가 모두 참가하더라도 자기 자신에 해당하는 부분집합은 안 나오죠. 그럼 뺄 게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알겠지? 뺄 게 없어. 이게 끝이야. 알겠지? 진부분집합이라고 해서 무조건 빼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3번은 뭡니까? 2와 3을 반드시 포함한다. 그러면 다시 원상은 복구해주고 2, 3은 야 얘는 그냥 들어와 있어 이거야. 1, 4가 각각 들어가거나 들어가지 않거나죠. 그럼 이게 제곱까지의 그 경우의 수, 즉 부분집합의 개수가 발생하겠지, 그치?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4번까지 됐고, 자, 어때? 간단하죠? 민서야. 초등학생 수학하는 거 같지? 근데 집합이 나중에 그 기출문제 풀다 보면 이제 눈 돌아가. 응? 손도 못 댈 정도로 어려운 것도 많아. 얘는 뭐 계산이 복잡하지 않거든? 논리적으로 막 따져야 돼. 그게 어려워. 자, 이제 해보자, 이제. 자, 여기. 자, 앞으로 우리가 이런 그림을 많이 쓸 거야. 그 다음에 자, 이런 그림을 뭐라고 하냐? 이게 지금 뭐냐? 지금 A라는 집합이 봐봐. 여기 A라는 이거 집합이라고 하자. 그러면 이제 이 안에 A, B, C, D 있잖아. 그치? 마찬가지. B라는 집합이 어떻게 돼? C, D, E죠. 그치? 그 포함 관계를 눈으로 보기 좋게 그림으로 만들어낸 요거를 이제 벤 다이어그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 벤 다이어그램. 그죠? 알기 쉽죠? EF는 그냥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은 원소인 거야. 그치? 그 다음 이게 뭐냐? 이게 U거든, U. 영어 U. 대문자 U. 대문자 U인데 왜 이렇게 썼는지 내가 좀 이따 얘기해 줄게. 그 이유가 있어. 어쨌든 이거는 이제 대문자 U고 전체 집합을 의미해. 전체 집합. 전체 집합, 전체. 그 안에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고 뭐 그런 거야. 그치? 이때 별거 없어. A 이거 뭐라고 한다. 이걸 이렇게 쓰고 이거를 교집합이라고 그래. 교집합. 이 교집합은 뭐냐? CD야. 즉 공통으로 들어있는 원소들을 쓰고 그 다음에 A 합집합 B가 있어. 얘는 교집합 합집합이라고 그래. 그치? 그러면 이제 합집합은 뭐냐? 다 쓰는 거야. 다만 이 CD를 두 번 쓰지 않아. 뭐 이게 뭐 합해라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야. CD는 그냥 있으니까 이 안에 있는 거를 그냥 한 번씩만 써주면 돼. 그죠? 교집합, 합집합이야. 그 나중에 이런 거 쓸 때 있거든? A랑 합집합 U. 즉, A랑 전체 집합하고 합집합인데 이게 뭐야? 헷갈리잖아. 그치? 네, 그래서 얘 때문에 헷갈려서 이렇게 쓰는 거야. 앞으로. 내가 이걸 이렇게 쓰더라도 우리 친구도 알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자, 이런 게 있어. A에 이게 뭐냐? 여집합이 여집합. 즉 A라는 원소가 I라는 집합의 원소가 아닌 친구들. 그럼 A 바깥쪽에 있는 친구들을 쓰면 되겠죠? EFG야, EFG, 그치? 그 마찬가지 B 여집합도 할 수 있겠죠? B가 아닌 B 바깥쪽에 있는 친구들. 그럼 어떻게 돼? A, B, F, G죠? 그죠? 됐어? 그 마지막 A 차집합이라고 그래. A 차집합 B. 이건 뭐냐? A라는 집합에서 B에 공통으로 들어있는 걸 빼준다. 즉, 얘는 뭐냐면 그냥 A, B만 써주면 돼. 즉, 순수한 A들. 순수히 A에만 포함되어져 있는 녀석들을 얘기를 해. 그래서 이 벤 다이어그램에서 색칠하게 되면 이렇게. 요게 지금, 요게 이제 A차 B에 해당하는 원소들의 모임이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B 차이도 있겠지, B 차이. B 차집합 A. 그럼 뭐야? B에서 A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들 다 빼는 거야. 즉, 순수한 B들 어떻게 돼? 2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된다? 이렇게 해주면 돼.
알겠지? 쉽죠? 교집합, 합집합, 여집합, 차집합 이런 개를 써. 그죠? 그리고 자 이런 게 있어. 자, A라는 집합이 있는데 이게 A, B야. B라는 집합이 있어. 이게 뭐 예를 들어 CD야, CD. 자, 지금 공통된 게 없죠. 그러면 이 둘을 A 교집합 B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공집합이라고 하잖아. 이때 어떤 표현을 쓰냐면 두 집합 A, B는 서로소이다라는 표현을 써. 서로소. 이게 숫자들도 이런 표현을 쓰잖아. 숫자도 쓰지만 집합끼리도 씁니다. 뭐라고? 공통된 게 없는 상태. 그때 두 집합을 서로소라고 한다는 거야. 알겠죠? 자, 이제 넘겨보겠습니다. 4번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이걸 다 할 수 있을까? 오늘 이거 최대한 빨리 해볼게요, 한번. 자, 쉽죠? 자, 연산법칙을 할 차례인데, 자, 이제 좀 어려워집니다. 자, 연산법칙이라는 게 뭐냐? 첫 번째, A 합집합 B 하고 B 합집합 A는 같다. 야, 이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A라는 집합에 B라는 집합하고 이제 그 안에 있는 집합들을 그냥 원소를 다 쓰는 거잖아. 그게 뭔 관계가 있어? 마찬가지죠? 똑같죠? 교집합도 마찬가지야. 이걸 뭐라고 한다? 연산해서, 집합의 연산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했다라고 해. 교환. 이게 이제 덧셈 같은 것도 이렇잖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그치? 덧셈에 대해서 교환 법칙이 성립했다라고 하는데 비슷해.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결합 법칙이라는 건데 이게 말 뜻이 좀 뭔가 애들이 헷갈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자, 결합이라는 건 뭐냐? 보세요. A 합집합, B 합집합 C가 있어. A라는 집합이 있어. 여기 B도 있어. 여기 C도 있어. 다 합한 거잖아. 그럼 그냥 이 안에 있는 친구들 다 따지는 거야. 그냥 이 안에 있는 친구들. 그치? 마찬가지로 이제 뭐 똑같이 내가 쓸게. 이렇게 있어. 그죠? 이 둘이 같은데 같은 거를 썼는데 같지 당연히. 그치?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내가 괄호를 이렇게 해서 하나, 이렇게 해서 하나 똑같다. 이런 거야. 즉 A랑 B를 먼저 합집합을 취한 다음에 다시 그 놈을 가지고 이제 C랑 또 합집합을 취한 거나 B랑 C를 먼저 한 다음에 A랑 취한 거나 똑같다. 뭐 그런 얘기인데 너무 당연하잖아. 이게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겠지. 당연히. 그치? 그럼 뭐다? 이거를 교집합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있으면 괄호를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즉 이 결합 법칙은 이 괄호의 위치를 바꾸어도 된다. 뭐 이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아.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됐고 이제 3번이 이제 이게 어렵고 좀 중요하다. 이거는 이제 이름하여서 이제 분배 법칙인데, 자, 분배라는 게 뭡니까? 우리 뭐 A가 있으면 뭐 옛날에 했잖아, 중학교 때. AB 더하기 AC죠? 얘랑 똑같아. 비슷해. 근데 그게 왜 그러냐? 별거 없어. 그림으로 확인해 보면 됩니다. 자, 봐. A 교집합, B 합집합 C야. 자, 분배를 쓸 때는 반드시 이 교하고 합 이렇게 이게 바뀌어야 돼. 그때만 분배를 쓰는 거야. 뭔 얘기냐면 합집합에다 B 합집합 C잖아? 이렇게? 합집합이면 그냥 없애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냥. 이걸 누가 분배를 합니까? 그냥. 그치? A랑 B랑 C랑 다 합한 겁니다. 그런 얘기인데. 그치? 맞죠? 이런 거는 분배를 하지 않아. 저렇게 다른 것들 혹은 뭐 A 합집합 B 뭐 교집합 C 이런 거에 대해서 하는 거야. 혹은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A 합집합 B가 있는데 여기다 교집합 C 이런 것도 가능해. 자, 해볼게 한번. 자, 얘를 어떻게 외우냐면 우리 뭐 아까도 했지만 A에다가 이게 곱하기라는 얘기죠. 곱하기. 여기 곱하기 원래 있는 거지. 그치? 그거를 기호까지 통째로 곱해버리잖아요. 이렇게. 그치? 똑같아. 이것까지 같이 들어가서 분배를 해준다 보시면 돼. 그러면
A, 교집합 B, A, 교집합 C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일단은 너랑 너랑 분배되고 너랑 너랑 분배되고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얘는 이렇게 살려주는 거야. 이것도 A 곱하기 B, A 곱하기 C 들어가고 중간에 이 플러스 때문에 이렇게 되잖아. 그렇잖아, 그렇지? 똑같아, 그렇지? 마찬가지야. 요거를 연산 기호처럼 취급해주고 분배를 때린다. 그러면 A 합집합 B, A 합집합 C, 그 다음에 교집합이죠, 그렇죠? 괜찮아? 마찬가지야. 이렇게 하고 이렇게 거꾸로 있는 분배를 시켜줘야지, 그렇지? 그러면 A 교집합 C, B 교집합 C고 중간에 있는 요 놈이 여기 오는 거야. 알겠죠? 근데 이거를 내가 아이들이 자꾸 헷갈려 하더라고. 근데 거기 보면 개끝에 내가 거기 그 색깔까지 내가 줘서 이제 이렇게 분배가 되는 거야 라고 내가 거기 해놨지. 그림으로. 요 비슷한 그림 있잖아. 그거 좀 잘 보고 이해를 하셔야 돼. 자, 그런데 여기서 여기 수업 들을 때 내가 이런 얘기 하면 그냥 그렇게 했는걸? 이러면 안 돼. 왜 그런지가 중요하잖아. 선생님 근데 왜 그래요? 그죠? 왜 그런지 궁금하지 않아? 해봐야죠. 그죠? 별거 없다. 별거 없어. 그냥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벤 다이어그램 그려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내가 첫 번째 것만 해볼게 한번. 나머지 너희들이 집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알겠죠? 하품을 동시에 했어 지금. 대박. 이렇게 있어. 자, 보자. A 합 B랑 이거죠? 돌았다, 씨. B 합 C. 이거 이 안에 있는 거와 A랑 공통. 그럼 뭐야? 요렇게 요런 친구들이죠, 그쵸? 괜찮아? 여기 안에 있는 친구들. 약간 입술 비슷한 모양. 이 섹시한 입술 모양, 그치? 맞죠? 요 안에 있는 친구들이 원소야, 그치? 됐죠? 그러면 해볼게요, 이것도. 쟤는 뭐냐? 이렇게 있어. A, B, C가 있어. 자, A 교비가 뭐야? A 교비. A랑 B랑 공통. 뭡니까? A랑 B랑 공통이면 여기 있는 친구들. 그죠? 맞죠? 그리고 A 교시. A랑 C랑 교집합. 여기 있는 친구들. 그치? 그러면 얘가 지금 파란색이고 얘가 지금 노란색인데 둘을 합하래. 합집합. 그럼 어떻게 돼? 그럼 이 모양 나오죠. 똑같이. 이렇게 되지. 그죠? 같구나 이런 얘기야. 알겠지? 나머지도 한번 너희들 해보세요. 비슷하게 다 우리가 밝힐 수가 있습니다.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랑 다섯 번째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뭐냐? 자, 이게 이제 차집합에 해당하는 공식인데 이거 뭐야? 외워야 돼. 외워야 돼. 자, 이게 뭔 얘기냐? 자, 아까 얘기했어. A라는 집합이 있고 B라는 집합이 있어. 자, A 차 B가 뭐였죠? A 차 집합 B가 순수한 A들. A라는 집합 안에서 여기 B에도 포함되어져 있는 놈들. 그지? 여기 있는 애들을 빼주는 거였잖아. 여기 있는 아이들만 남는 거잖아. 그치? 그걸 내가 전체를 이렇게 있다고 쳤을 때, 봐봐. 이게 뭐죠? A와 B가 아닌 친구들의 공통 부분이죠. A와 B 바깥쪽에 교집합 맞죠? 걔도 이렇잖아. 그치? 그래서 모든 공식에 대한 증명은 벤 다이어그램으로 이해하시면 돼. 그게 제일 편하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차집합에 해당하는 공식이고 5번은 뭐냐? 합집합의 여집합이 있고 교집합의 여집합이 있어. 합집합의 여집합, 교집합의 여집합인데 이거를 일단 이렇게 마치 이 여집합 기호를 분배시킨다라고 생각해 주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합집합이 여기선 뒤집어져. 합집합이면 교가 되고 교집합이면 합이 돼. 이런 공식이 있어. 이 공식을 뭐라고 한다? 드 모르간의 법칙이라고 그래. 드 모르간. 그 수학자 이름이야. 드 모르간의 법칙인데 외울 때는 뭐 이렇게 외워주면 돼. 분배가 되면서 요게 뒤집힌다는 거, 그치? 연두 잘 보고 있어? 피곤해? 나도 피곤해. 우리 좀만 참자. 우리 5분 남았어, 5분. 오케이? 됐습니까? 자, 내가 까먹었잖아. 뭔 얘기 하려고 했어? 그럼 이거 왜 그러냐? 똑같아. 해보면 돼. 어떻게? AB가 있어. 전체가 있습니다. AB야. 자, 이게 뭐죠? 합집합의 여집합이다 보니까 아예 이제 이 바깥에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을 의미하게 되는 거지? 그죠? 얘 해볼까? 전체가 이렇게 있고, A 있고, B 있어. 자, A의 바깥쪽, A가 아닌 친구들과 B의 바깥쪽, 즉 B가 아닌 친구들의 공통이죠. 여기지 뭘. 이해되지, 그치? 같은 거야, 같은 거. 그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까지 하셔야 돼. 자, 여기서 이게 어떤 굵직굵직한 내용들을 다 설명한 거고요. 자, 이제 거기 보면 그 밑에 그 4페이지에, 개념 4번에 밑에 보면 여러 가지 집합의 연산법칙이라고 나와 있긴 하거든? 여기 보면 너무너무 쉬운 개념만 나와 있어. 봐봐. A랑 아무것도 없는 집합이랑 합집합을 취해봐. A지. 이거 누가 몰라? A랑 아무것도 없는 거랑 교집합. 그럼 아무것도 없는 거랑 공통부분이 없을 거 아니야. 이런 것들. 혹은 이런 거. A랑 전체 집합이랑 합집합을 취했어. 누가 더 크지? 얘가 더 크죠? 전체 나온다. 이런 변변치 않은 것들만 나와 있습니다. 혹은 공집합. 아무것도 없는 것의 여집합이 뭘까요? 이 전체가 되겠지? 당연히 전체의 여집합은 뽕이 되겠고, 그치? 거기 보입니까? 그 4번의 개념 밑에 보면 1번부터 10번까지 동그라미 있죠? 이런 것도 있잖아. A랑 B랑 포함되면, 이게 몇 번이야? 이게 6번에 있지, 6번. 동그라미 6번. 그 A랑 B랑 교집합 치면 어떻게 돼? 자, A가 B에 포함되는 얘기가 여기 A가 있고 여기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공통 부분을 취하면 A 나오죠. 혹은 둘 합하게 되면 B 나오지, 그치? 이런 얘기들이야, 그치? 됐어? 자, 그러면 거기 한번 읽어보세요. 자,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10번까지 쭉 읽어보시면서 내가 혹시나 난 요거는 좀 이해가 안 됩니다 라든지 그런 내용이 있으면 얘기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 괜찮아요. 집에 가서 이거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이주. 네. 여기서 한 문제를 더 풀면 민서가 되게 화나겠지, 그치? 맞나요? 괜찮나? 야, 누가 가방 사? 됐어. 자, 여기까지 하고, 이거 오늘 다 끝내는 건 좀 무리였다. 아무튼, 다음 시간에 마무리를 질 거고요. 자, 이렇게만 하더라도, 잠깐. 됐어. 지금 이 바이블 보면, 이 집합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어. 이게 진짜 개 쓸데없는 짓을 한 거거든, 사실. 이 두 개로 나눠질 필요가 없는데, 내가 5단원은 끝난 거야, 지금. 5단원 문제를 지금 30분 정도 만에 끝낸 거야. 어렵지 않죠, 그쵸? 그래서 5단원까지 숙제하겠습니다. 알겠어? 바이블 5단원까지 숙제해. 근데 진짜 쉬워. 정말 쉬워. 오케이.